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토양. 저번 영상에서 1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 2편에서는 병들어 있는 흙을 살리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토양은 건강한 미생물들의 세상입니다. 자연 농법이라 함은 자연 순환 농법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떠한 화학 농약이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것을 순환시켜서 자연의 일부인 사람에게 보약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토양은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고 축적되어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결국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건강했던 나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두세 배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의 건강과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이곳은 제 텃밭입니다. 11월인데도 월동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숲처럼 생긴 이 식물은 생강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서리를 맞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생강을 수확한 모습입니다. 생강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생강을 심을 때 화학 비료도 주지 않았고 퇴비도 주지 않고 토양 살충제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씨앗만 파종을 했는데 생강이 이렇게 크게 여물었습니다. 이 식물은 제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입니다. 서리를 맞을 때까지 탄저병도 걸리지 않고 농약을 한 번도 치지도 않았고 추비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설이 올 때까지 탄저병도 없이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고추 수확을 1년 내내 많이 했습니다. 풋고추로 수확을 하고 홍고추로까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들이나 열매 채소들을 재배할 때 병 들 때까지만 먹자 이렇게 하고 재배를 합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농약을 마구 뿌리지 않습니다. 병이 든 고추를 따내고 다시 새로운 고추가 열도록 놓아둡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고추를 병들지 않고 또 수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확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들지 않는 토양 만드는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마대자루에 있는 것은 깻묵입니다.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가 조금 필요합니다. 방앗간에서 들기름 짜고 나온 깻묵을 한 포대 구입해 왔습니다. 이 마대자루에 한 포대만 구입을 해와도 꽤 많은 면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깻묵이 이런 모양입니다. 저도 해마다 이런 깻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용하기 좋은 이런 깻묵이 있어서 냉큼 구입해 왔습니다. 잘게 부서져 있어서 토양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그리고 토양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공짜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이런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는 이런 낙엽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다 쓸어서 모아둡니다. 저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낙엽들이 아주 많아서 많이 모을 수가 있는데요. 주말 농장을 하시거나 화분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낙엽을 구입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을 내내 이 낙엽이 떨어지면
우와, 이건 선물이다, 선물 하면서 다 주워서 이렇게 많이 모아 놨습니다. 이 낙엽을 저처럼 모아두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아파트에 가시면 마대자루에 담아서 이런 낙엽들을 보관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경비실에 가셔서 부탁하셔가지고 한 포대씩 달라고 얘기하시면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제 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텃밭입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다양한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확을 마치고 토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낙엽들을 열심히 모아서 텃밭에도 바로 넣어주기도 하고 마대자루에도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재료 중에서 이 자재도 꼭 필요합니다. 산속에서 부엽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생물들이 보이시죠? 하얗게 보이는 것이 건강한 미생물들입니다. 저는 산이 가까이 있어서 미생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미생물을 구입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부엽토를 구입하는 방법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 밭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고추대나 가지대 이런 부산물들을 모아두고 또 정원에서 나오는 가지치기한 나무들도 이곳에 모아둡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밭 가장자리에 쌓아서 모아두기만 해도 몇 해가 지나면 아주 품질 좋은 퇴비가 됩니다. 이런 부산물들이 비와 바람, 햇볕을 맞고 다 분해가 됩니다. 한 해만 지나도 만지기만 해도 다 바스러집니다. 이곳을 조금만 파헤치면 아주 좋은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번식된 미생물들이 보이시죠? 산속의 부엽토를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곳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하얀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께서도 이제부터는 텃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소중히 잘 보관하셨다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거름들이 됩니다. 이렇게 퇴비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이 자리를 묵혀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호박 한 포기를 심어서 여름 내내 호박을 잘 수확을 했고요. 또 넝쿨콩도 심어서 수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묵혀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박을 심어 놓고 비료나 퇴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박을 아주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넝쿨콩도 비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넝쿨콩들이 굵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퇴비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시겠죠? 화학 비료나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물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것은 개분입니다. 양계장에서 나오는 개분도 식물들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퇴비입니다. 이 개분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이 개분을 구입하는 방법은 주변에 농가들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실 때 조금 많은 양을 구입해서 잘 쌓아서 부숙시켰다가 사용하시면 식물에 피해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유시수들이 자라고 있는 제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이 필요 없는 토양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깻묵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낙엽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재료는 개분입니다. 개분은 쌓아두고 1년 동안 잘 발효가 된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았어도 지금 겨울에 토양에 뿌릴 때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물들을 심을 때 발효되지 않은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스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식물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퇴비는 유실수에도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잘못하면 큰 나무들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에는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토양에 낙엽, 개분, 부엽토, 물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낙엽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잡초 매트가 있던 것을 걷어 주었고 낙엽을 골고루 펼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자재는 깻묵입니다. 낙엽 위에 깻묵을 뿌려줄 겁니다. 깻묵은 전혀 발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방앗간에서 가져온 상태를 바로 사용할 겁니다. 봄에 작물을 심을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휴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깻묵을 낙엽 위에 흩뿌려 줍니다. 양은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낙엽이 살짝 덮일 정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삽으로 한 삽씩 펼쳐주다가 일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라이에 들고 그냥 흩뿌려 주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근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재료는 개분입니다. 개분의 무게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 주어야 됩니다.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개분을 손에 묻히게 되면 냄새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라이에서 흙 뿌려주면 더 편리하고 몸에 냄새도 배이지 않습니다. 이 재료는 산속에서 가져온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를 개분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부엽토 양은 많이 뿌려주지 않아도 조금만 뿌려주어도 됩니다. 지금 토양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토양이 말라있지 않고 수분이 있을 때에는 물을 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생물의 번식을 돕기 위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잠깐 이 통 속에 미생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부엽토를 한 줌 넣었었는데 미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죠? 이게 정말 좋은 미생물들입니다. 방금 전에 만든 토양에 이 식물 영양제와 물과 혼합해서 주시게 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 액비를 사용하게 되면 부엽토는 따로 뿌려주지 않고 이 액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넓은 토양에 사용할 때에는 물과 이 액비를 혼합해서 분사해 주시면 넓은 토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한 토양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양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낙엽 밟는 소리도 바스락바스락 참 듣기 좋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배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추가 속이 꽉 차고 있습니다.
정말 고소하게 생겼죠? 전체 모습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에 하얀 미생물들이 번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겨우 내내 이 토양은 건강한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다 끝나면 차광망을 덮어줍니다. 저처럼 차광망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비닐을 덮어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다 덮어주게 되면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맛있는 깻묵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다 주워 먹게 됩니다. 그래서 덮어두게 되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책을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토양의 기본을 지키고 자연농을 실천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토양에서 건강한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건강하지 않은 토양에서 농사를 시작을 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해서 지금은 모든 농산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맛도 아주 최상입니다. 오늘 작업을 다 마치고 2시가 넘어서야 늦은 혼밥을 합니다. 어제 마트에 갔더니 소고기를 20% 세일을 해서 한 팩을 구입해 왔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몸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아주 든든하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토양과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다. 드셔보실래요? 너무 맛있어요.